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미니 클럽맨 오늘 타보겠습니다. 시승할 차는 미니 쿠퍼 하이트림 클럽맨인데요, 인디안 썸머 레드, 이 컬러가 어떠신지요? 아주 강렬한 붉은색은 아니지만 은은히 붉은색이 이 차의 매력을 더 높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외건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슈팅 브레이크 컨셉을 적용을 해서 2015년도에 데뷔한 3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판매 가격 4,190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차 미니 클럽맨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뉴 미니 클럽맨, 정확하게는 뉴 미니 쿠퍼 하이트림 클럽맨입니다. 프리미엄 소형차라고는 하지만 그냥 미니는 미니죠. 미니라는 말 자체가 이 차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렁크에는 스플릿 도어가 적용되어 있죠. 좌우로 분리되어서 열리는 클럽맨 특유의 도어 열림 방식입니다. 2015년 출시된 3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더 확장됐고요, 좀 더 날렵해진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캡 같은 부분들이 공기역학적으로 좀 더 개선된 형태를 적용하고 있고요. 1.5리터 가솔린 엔진은 136마력의 힘을 냅니다. 차체 길이 4265mm, 너비는 1800mm, 높이는 1440mm, 휠베이스는 2670mm고요. 공차 중량은 1480kg, 마력당 무게비는 10.88kg이 됩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9.2초, 공인복합 연비는 11.5km/L가 되겠습니다. 225-45R17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라인이 C필러를 지나서 D필러까지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 있죠. 슈팅 브레이크 타입의 보디 스타일입니다. 블랙 필러는 미니가 처음 도입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죠. 이제 많은 차들이 이를 따라하고 있는데요, ABC D필러를 역시 블랙 필러로 유지를 하면서 나름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니온 잭 형상의 리어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국적 영국이죠. 영국차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미니의 엠블럼, 좀 더 단순화한 새로운 엠블럼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차키를 가지고 밑을 차면 도어가 이렇게 열리죠. 스플릿 도어죠. 스플릿 도어를 통해서 트렁크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트렁크 하단부로 별도의 숨은 공간을 만들어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주먹 2개가 꽉 차게 들어가죠. 차의 크기에 비해서 좁은 공간은 아니다 싶습니다. 기대 앉으면 뭐 이런 정도, 앞시트 안쪽으로 파인 곳에 무릎을 모아놓고 기대고 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2열 시트 높이를 좀 높였습니다. 극장식 시트 배열이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뒷좌석 시트를 좀 높게 배치한 게 눈에 띄네요.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닫히네요. 원버튼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걸리면 다시 내려오고요. 손잡이가 있고 도어 트림에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장식을 넣어놨고, 역시 동그란 손잡이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6대4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 손바닥 높이 정도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고,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 그 아래 C타입의 USB 포트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자리 앉아보면 이 정도 자세가 되는데요,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여유 있게 들어가니까요, 머리 윗공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센터 터널이 솟아 있지만 그렇게 아주 불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선루프가 앞뒤로 구분돼서 적용이 되어 있죠. 수동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햇볕 가리개, 선루프 가리개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2열 선루프는 열리지는 않죠. 운전석 1열 선루프는 열리고 2열 선루프는 그냥 유리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미니 클럽맨 내부입니다. 운전석에 올라와 앉았는데요, 동그라미의 천국이죠. 스티어링 휠, 계기판, 센터페시아의 이 모니터조차도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공조 스위치, 스티어링 휠 안에 또 작은 원, 동그라미의 천국입니다. 시동 걸어보죠. 아주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죠. 엔진 소리는 다소 큰 듯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니가 그렇게 조용하고 정숙한 그런 차는 아니죠. 제기 발랄하고요, 장난스럽고 유머와 이트가 있는 그런 차인 거죠. 계기판입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연비, 현재 시각, 외기 온도,
뭐 이런 부분들도 알려주고 있고요. 옆에 원형 계기판 바깥으로 연료 게이지를 아주 센스 있게 장착해 놓았고요. 왼쪽에는 RPM 게이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이샤의 이 원형, 아주 벽시계처럼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한 원형 안에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차의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터치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보면 조그 셔틀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밀고 좌우로 밀고요, 누르고 해서 계기판의 기능을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맵, 내비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백, 옵션도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스크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니 커넥트고요. 어시스턴스, 긴급 출동과 고객 서비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미니 메시지, 모바일 기기 관리하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 저는 지금 갤럭시 8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LCD 서클, 허트비트, 자동 시작,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이 주변부의 컬러가 바뀌는 거죠. 스포츠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과 토크를 보여주는 거죠. 자, 내비게이션 볼 수 있고요. 미디어, 전화, 메시지, 뭐 이런 부분들 계기판을 통해서 조그 셔틀을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의 느낌이, 반응도 빠르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조 스위치들 들어와 있고요. 좌우로 온도는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스위치 맞고 X 열조, 조수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고요. 자,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죠. 오토 스탑이 있고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마치 비행기의 칵핏 조종석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죠. 자, ESC 오프, ESC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을 끌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미드, 그린, 이렇게 세 개의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손에 딱 쥐기 좋은 정도로 변속 레버는 세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래 조그 셔틀 방식의 조절 레버 들어와 있고요. 이 안쪽에 보면, 자, 여기 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렇게 무선 충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그 센터 콘솔의 수납함이 적당한 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 잡동사니 이 정도 넣어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C타입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죠. 자, 출발합니다. 자, 하체가 제법 단단한 느낌을 줘요. 딱 움직이면 딱딱하구나 싶은 느낌이 오는데요. 그런데 거칠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과속방지턱 툭 넘어가는 느낌이 딱딱한 서스펜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있게 충격을 받아들인다 싶습니다. 물러간 느낌은 전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아주 거친 딱딱한 느낌도 아닙니다. 서스펜션이 딱딱하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개선이 된 거죠. 미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서스펜션이 아예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보완을 거듭해서 지금 정도의 딱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진 서스펜션을 만나게 됩니다. 조향이 상당히 예민하죠. 스티어링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2.5회전 하죠. 차체의 크기, 차의 성격에 딱 맞는 그런 정도의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다고는 하지만 미니 라인업에서는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닙니다. 길이가 4266, 너비가 1800mm니까 말이죠. 뒷좌석도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갖추고 있고 외건 스타일이어서 트렁크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서 말이 미니지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미니가 아닌 거죠. 클럽맨 정도 되면 미니가 아니라 미디엄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사이즈는 좀 큽니다. 자, 일단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놓고 가겠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주변 컬러가 바뀌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인 거죠. 정해진 속도로만 달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7단 스텝트로닉 더블 클러치가 이 차를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7단 1900 정도의 마크가 되네요. 6단 2200, 5단 3000, 4단 3900, 3단까지 내려가네요. 3단 5500을 커버를 합니다. 2단으로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3, 4, 5, 6, 7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3단에서 5500rpm 이 정도의 엔진 사운드를 듣게 됩니다. 됐습니까? 좀 듣기 괜찮으신지요? 아무래도 배기량이 그렇게 여유 있는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힘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 스포츠인데요.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 보는데 반응이 그래도 바로바로 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제법 텐션 있게 긴장감 있게 그런 반응이 오는 거죠. 바로바로 시트를 통해서 몸을 밀어내는 그런 반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3개. 스포츠, 미드, 그린. 미니는 남 따라하는 거 없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장난꾸러기답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죠. 때로는 고집스럽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남 따라하는 거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도 미드, 그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스포츠, 컴포트, 에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미드에 세팅을 해서 가속 페달을 툭툭 쳐봅니다. 약간 긴장감이 떨어진 정도이긴 하지만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너무 늦지 않게 전해져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린에 넣고 보면 이건 에코죠. 뭐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약하게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전해 오기는 합니다만 거의 상관없이 가속 페달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면 탄력주행, 관성주행이라고 표시가 되죠. 자, 쭉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 작동 중. 쭉 계속 밟고 있으면 계기판에 가속 페달 표시가 나오죠. 거기서 발을 떼라 라는 얘기입니다. 떼면 탄력주행, 관성주행 표시가 나오면서 차가 관성주행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8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노면이 많이 패인 길에서는 아무래도 소리가 더 들어오죠. 이런 정도의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데요. 자, 도로가 괜찮은 곳으로 차로를 바꿔보면 제법 조용합니다. 시속 80km의 속도인데요. 노면 잡소리도 차창을 가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아주 얕은 소리로 실내로 들어올 뿐이고요. 자, ADAS 시스템, 그러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이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하나가 있는데요.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하고요. 차간거리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쿡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있죠.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밟히는 저항점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운전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거죠. 스티어링 휠에 패드 시프트는 없어서요.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인데요. 속도를 높이니까 속도가 높아져 가니까 아무래도 바람 소리가 좀 커지네요. 차창을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조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카트 같은 조향감, 미니의 특징적인 부분일 텐데요. 조향에 대한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큽니다. 툭 스티어링 휠 조작에 대한 차체의 반응은 무척 예민한 편입니다. 아주 조금 스티어링 휠을 흔들었을 뿐인데 차체가 아주 크게 반응을 하고 있죠. 프론트 윈드실드에서 생기는 바람의 소리, 바람 소리 어쩔 수 없을 듯 하고요. 속도가 높아지면 바람 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1.5 엔진에서 터져 나오는 136마력의 힘, 그렇게 큰 힘은 아니죠. 하지만 꾸준히 힘을 모아서 속도를 끌어올려서 달려줍니다.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요, 운전에 집중할 때는 굳이 시선을 아래로 옮기지 않고 전방만 주시하면서 달릴 수가 있네요. 자, 속도가 빨라지면서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실제 속도만큼의 속도감이 있는 거죠.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차체의 움직임도 속도가 빠를수록 좀 진폭이 커지면서 그렇게 아주 안정된 자세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냥 달리는 속도 그대로의 속도감이 정직하게 느껴집니다. 자, 시속 90, 100 정도에서 더없이 편안하죠. 아무래도 차체의 길이가 길면 차의 흔들림에 좀 더 강해지죠. 하지만 길이가 짧으면 그 흔들림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노면의 충격에 대한 차체의 반응이 짧은 차가 조금 더 불리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속도가 높을수록 차체 주행 안정성에서는 좀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인데요. 그래도 1.5L 136마력의 힘으로 꾸준히 속도를 끌어올리네요. 제법 빠른 속도까지 잘 달립니다. 클럽맨 슈팅 브레이크죠. 클럽 갈 때 타는 차 일 수도 있고요. 클럽맨 이 차는 슈팅 브레이크죠. 그러니까 외건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SUV는 좀 너무 거창하고 무겁고 세단의 화물칸의 쓰임새를 좀 더 확장한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텐데요. 그런 슈팅 브레이크 컨셉으로 만든 차죠. 그래서 그렇게 마구 달리는, 그러니까 고성능을 지향한다기보다 실생활 속에서 좀 더 유용하게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다라는 얘기죠. 실생활 속에서 좀 더 기능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이 차의 쓰임새에는 맞겠습니다. 그래서 마구 달리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주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동행객들, 몇 명의 동행객들과 짐을 트렁크에 넣고 사냥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낚시도 좋겠고요.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하기에 어울리게 만든 차다, 그렇게 만든 미니라는 얘기인데요. 미니 참 보면 대단하죠. 얼마나 많은 차종들을 만들어냅니까? 세단, 쿠페, 해치백, 그리고 SUV, 그리고 슈팅 브레이크, 2도어, 4도어, 5도어, 온갖 종류의 자동차를 미니라는 이름 하나로 다 만들어내고 있죠. 세상에 이런 차는 없죠. 바로 미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니라는 단일 이름 안에 묶여져 있는 아주 많은 다양한 모습의 자동차들, 바로 미니의 어떤 그 자유분방함,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음, 이런 부분들을 이 차종 라인업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니라는 자동차가 주는 느낌, 어딘지 좀 개구지다, 장난스럽다, 말은 잘 안 들을 것 같다, 시키는 대로 안 할 것 같고 뭔가 자기 고집대로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크게 말썽 부리지도 않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 마지노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개구쟁이를 연상케 하는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136마력 그렇게 큰 힘은 아니죠. 큰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가속을 하면 제법 빠른 속도까지 끈질기게 물고 달립니다. 자, 제동 한번 해볼까요? 자, 시속 100인데요 하나 둘 셋. 그렇게 거칠지 않게 서는데요. 제가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제동의 반응은 그렇게 거칠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야, 비상등 자동으로 켜지고요. 브레이크의 느낌이 강하게 제동을 한 데 비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제동을 하는데도 차체가 쏠리는 느낌이 거의 없네요.
앞으로 확 처박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주 거칠게 제동 조작을 했지만 차체의 반응은 그렇게 거칠지 않게 차체 안정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제동을 실현해낸다 라는 얘기죠. 자, 속도를 좀 올려서 고속 코너링 도전합니다. 제동 한 번 더 턴 가속. 자, 속도 안정감 있는 그런 코너의 느낌은 아닌데요. 시트가 몸을 아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몸에 아주 딱 맞는 수트처럼 특히 허리 부분을 딱 받쳐주고 있어서요. 이런 구분길 차가 기울 수 있는 부분에서 몸이 그렇게 크게 기울지 않습니다. 그냥 힘을 빼고 의지해도 시트에 몸을 맡겨도 시트가 몸을 잘 받아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피로함을 덜어주는 요소가 되죠. 차가 특히 산길 같은 곳을 다닐 때 차가 이리 굽을 저리 굽을 할 때마다 몸이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여기 힘주고 저기 힘주고 하다 보면 욱신거리고 피곤하게 되는데요. 그냥 몸에 힘을 쫙 빼고 시트에 몸을 맡기면 몸이 덜 피곤하게 되죠.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의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니 클럽맨, 상당히 야무지고 재미있는 차이긴 하지만 이 차의 단점 없을 수 없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스플릿 도어를 열면은요, 물건을 넣고 빼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요, 무심코 가다가 이 머리가 리어 스포일러에 닿기가 쉽습니다. 닿기 쉬운 게 아니라 다치기 쉬운 거죠. 차체가 낮아서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렁크에 짐을 싣고 내리다가 다칠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다 싶어서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적해 둡니다. 최신형 모델이죠. 2015년에 출시한 3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로, 그래도 최신형 모델로 출시를 했는데 이렇다 할 에이다스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하나 달랑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도 없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 운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그 필요한 최소한의 주행보조 장치는 갖춰주는 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면에서, 또 하나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신형 차를 타는데 응답하라 1987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최신형 차에서 느끼는 옛날의 느낌, 묘한 언밸런스를 이 차에서 느끼게 됩니다. 자, 제로백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어, 136마력의 힘을 꾸준히 끌어내면서 쓰고 있는데요. 자, 출력과 토크 보면서 가시죠. 하나, 둘, 셋. 자, 미니 제원표상으로는 10.2초 만에 시속 100km를 주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력당 무게비가 10.88입니다. 약 10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GPS 캐치기를 통해서 이 차의 제로백 테스트 데이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Kiss for you.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는 11.5km/L. 이제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갈 텐데요. 주행 모드는 그린, 에코 모드로 달려가고요. 에어컨 껐습니다. 열선 다 껐고요. 리셋을 합니다. 확인. 리셋을 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멈췄습니다. 시동이 딱 꺼지죠. 실내는 아주 적막강산 조용해지고요. 차분하게 달려가고 있고요. 자유로의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네, 자유로를 달려와서 이제 곧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연비 와우 21.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출발해서 27km, 거의 절반 정도 달려온 거죠. 24분 동안 28km를 달려왔습니다. 평균 속도 70.1, 연료 소비율 21.7km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가 11.5km죠. 그러면 리터당 10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 전용 도로를 아주 편안하게 잘 달려왔다라고는 하지만 공인복합 연비 대비 10km 이상, 리터당 10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행주대교 북단에서의 연비 21.9km/리터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차들이 좀 많아졌고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연비 22.0km/리터를 기록하고 있군요. 22.0을 피크로 이제 연비는 다소 악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체증이 시작되면서 주행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이죠. 여기는 또 그 차량의 흐름이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가다서다를 하는 정도는 아니어서요. 낮은 속도로나마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연비가 아주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는 연비 20.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심 구간으로 이어가시죠. 네, 시내 들어와서 차들이 좀 많고요. 평균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연비도 20m로 내려왔고요. 9.1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도심 구간에서 차들이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은 듯한데요. 1시간 25분, 거의 1시간 반이 걸려서 56km를 달려오는 겁니다. 평균 속도가 40.8이고요. 그렇게 좋은 주행 환경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 지금 18.2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연비 18.0km를 기록했고요. 평균 시속 39.9km를 기록을 했고요. 자, 1시간 28분 걸렸습니다. 56km를 달려왔네요. 평균 속도가 39.8, 그 사이에 떨어졌고요. 18.0km/리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1.5죠. 이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연비, 역시 이번에도 기록을 할 수 있었다 싶습니다. 네, 이상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온 연비 테스트 18.0km/리터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뉴 미니 쿠퍼 하이트림 클럽맨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 클럽맨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장난기 가득한 악동 같은 차다 싶습니다. 136마력의 힘, 그렇게 여유 있는 힘은 아니죠. 센 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고속주행까지 악착같이 해내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 싶습니다. 인디안 썸머 레드 컬러, 보기에도 참 괜찮죠. 이 차를 대표하는 컬러인데요. 상당히 멋있는 색 하나를 더 추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4,190만원이죠. 이 밖에도 가솔린 3개 트림, 그리고 디젤 엔진의 3개 트림을 각각 준비하고 있어서요. 나에게 맞는 클럽맨을 고르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지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JCW 버전도 차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직 이걸로 만족 못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서 JCW 버전을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니를 두고 굳이 차급을 따진다면 프리미엄 소형차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미니는 미니일 뿐이죠. 그 미니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